왜 일본인들은 골다공증을 거의 앓지 않을까? 이 네 가지 요소를 읽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뼈 질환이며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9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숫자상으로 매우 명백한 차이이며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골다공증을 앓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은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골다공증이나 뼈 질환을 앓을 확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 보행 능력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을 기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233만 건에 달했으며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다공증의 원인은 영양실조, 운동 부족,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인들은 무릎을 꿇고 식사하고 나무 바닥에서 자는 경우가 많지만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1. 유전적 요인. 골다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 배경입니다. 어머니가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골절을 앓고 있는 경우 자녀, 특히 딸은 골다공증이나 골절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나이.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에는 노화가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뼈도 계속 노화되고 정상적인 뼈는 점차 다공성 뼈로 변하게 됩니다. 3. 라이프 스타일. 흡연, 음주, 과도한 커피 섭취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이 있다면 이러한 나쁜 습관이 뼈에 칼슘이 축적되는 데 영향을 미쳐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4. 운동 부족. 운동은 인간 뼈의 밀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뼈의 두께, 치밀성, 밀도, 골소체의 양과 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장시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이 적고 햇빛 노출이 적거나 흡연, 과도한 음주, 장기간 커피 섭취 등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골다공증을 거의 앓지 않을까? 이 네 가지 요소를 읽은 후에는 아마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을 엄격히 조절하세요. 일본에는 일반 기업이 40에서 75세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허리둘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남성의 허리둘레는 85cm를 초과할 수 없고 여성의 허리둘레는 9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것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년과 노년층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너무 마른 경우 저항력이 쉽게 감소하고 너무 뚱뚱하면 쉽게 고열이 나고 심지어 근육 감소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본인들은 정기적인 신체 검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에서 50대의 폐경 여성이 골다공증과 뼈 질환에 걸리기라운데 이는 여성의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와 내분비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고 골절, 취약성 골절, 골다공증 및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이 기간 동안 수술적 치료를 통해 뼈의 정상적인 보행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수술 후의 통증과 경제적 손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부상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즉시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리고 조기 회복, 이 최선의 접근 방식입니다. 일본의 빅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은 폐경이나 생리 시기를 불문하고 1년에 한두 번 이상 신체 검사를 받아 신체 상태를 살피고 체력이 양호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의 밀도와 질량에 이상이 발견되면 개입, 칼슘 보충 및 기타 여러 조건을 통해 뼈를 치료하게 됩니다. 일본 여성의 특수 신체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은 뼈 질환을 매우 중요시하고 신체 검사와 질병 위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컨디셔닝 및 뼈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릎과 뼈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KD 다중 영양소를 보충하고 다양한 미량 원소를 공급합니다. KD 멀티엘리먼트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기타 미량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 뼈 세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칼슘과 같은 미량 원소의 흡수를 촉진하며 신체의 뼈 질량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영양소의 섭취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일부 여성은 자신의 식단 조합에 따라 여러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고 신진대사 속도를 높이며 영양소 손실을 늦춥니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해산물의 종류와 양이 매우 풍부하여 일본인의 매일 해산물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에는 다양한 단백질, 비타민, 풍부한 칼슘이 들어있어 인체가 매일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세요.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건강한 식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에 필요한 칼슘은 식단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칼슘 공급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항상 음식에 까다롭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합리적인 식단에 주의하고 인체에 필요한 칼슘을 보충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단백질 섭취를 보장하세요. 단백질은 인간 세포의 기본 단위이며 뼈 기질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보장하면 골다공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칼슘 보충 외에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소금과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의 경우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신장 기능을 쉽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으세요. 골다공증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햇빛을 더 많이 쬐며 이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햇빛이 있는 날에는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일광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칼슘을 적절히 보충해야 하며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체 운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골다공증 발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